여수남해간 해저터널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계획 수립 26년 만인데 해저터널이 2029년에 완공되면 남해안의 관광과 물류를 연결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폐교 위기까지 내몰린 광양보건대가 광양시에 긴급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광양시는 시비 투입만으로는 학교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광주 일부 구 의원들이 강원도 속초로 연수를 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 연수가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후보가 호남을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소외됐던 호남과 동행하겠다며 지역 민심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제 하루 순천과 여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어제 순천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가족과 지인 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여수에서는 자가격리 중이던 시민을 포함해 2명이 양성으로 판명됐습니다. 또 오늘 새벽 0시부터 오후까지 순천에서 4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 확진자의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한편 접촉자를 상대로 진단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3분기 접종 대상인 18살 이상 49살 이하 시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접종되는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으로 전남 지역 대상자는 43만 명이며 64.6%의 예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의 백신 접종률은 61%로 전라남도는 9월 말까지 도민 80%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의회 의원들이 단체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의정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방역당국이 이동자제를 강력히 권고하는 상황에서 굳이 타 지역으로 연수를 간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50여일째 4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광주 일부 구 의원들이 단체 연수를 떠났습니다. 광주 광산구 의원 6명, 남구 의원 5명은 강원도 속초로 어제부터 2박 3일 일정의 세미나에 참가했습니다. 지방의정연구소가 주관하고 의정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세미나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전문가 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에는 관광문화 정책을 개발하겠다며 속초 관광수산시장과 고성 호수를 찾는 등 당초 세미나 목적과는 맞지 않는 일정도 포함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연수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 확산을 막겠다며 자영업자와 일반 시민 등의 이동 자제를 당부하는 상황에서 의원들의 단체 연수가 적절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연수의 방법이 반드시 그 현장에 가는 방법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어야만 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연수에 참가한 의원들은 대부분 초선 의원인 상황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예정된 교육을 더는 미룰 수 없었고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제주도가 아닌 속초로 가는 일정을 선택했다며 외유성 논란을 반박했습니다. 관광객 유입에 대해서 전혀 지금 저희 전문성이 좀 없습니다. 남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배우려고 자료를 좀 요청하려고 하고 있어요. 기초의원들이 참가하는 강원도 속초 연수에는 서울과 부산, 충청 지역 기초의원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강력한 거리 두기를 권고하는 상황에서 1인당 70만 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의원들의 단체 연수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랐던 여수 산재 사거리에서 다음 달부터 대형 화물차의 통행이 제한됩니다. 통행 제한 구간은 한제터널부터 한제 사거리까지이며 대상 차량은 4.5톤 이상의 화물 차량과 건설기계입니다. 여수경찰서는 해당 구간에서 올해만 2차례 교통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과속단속 카메라 등 속도 저감 시설도 추가 설치해 사고 재발 방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이 계획 수립 23년 만에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사업비 6,800억 원이 전액 국비로 투입되고 빠르면 2014년에 착공해 2029년에 완공됩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과 파급 효과를 최우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은 모두 117건. 이 가운데 전남해 현안 5건을 포함해 38건이 통과됐고, 특히 여수 남해 간 해저터널은 전액 국비 6,824억 원으로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이었습니다. 1998년 가칭 한려대교 건설 계획이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 계획에 포함된 지 23년 만에, 그리고 예타 도전 5번째였습니다. 그동안 연륙거 방식에서 사업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해저터널 방식으로 바꾼 것도 정부를 설득하는 데 주요했습니다. 다음 달 국토부 도로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해 최종 확정 고시됩니다. 여기서 이번 예타 통과 사업의 우선순위와 함께 연차별 투자 계획 등이 결정됩니다. 금년 9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조기 건설을 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걸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년 초 곧바로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년여의 행정 절차를 거쳐 2024년 공사가 시작되고 2029년에 완공됩니다. 양 지역의 정치권과 자치단체 간의 협력으로 이뤄낸 이번 해저터널 예타 통과는 영호남해 화합이라는 명분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양 지역이 교류하는 실리까지 챙기는 기회가 됐습니다. 남해군 입장에서는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더 편의성도 좋아지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도 교통이나 공항이라든지 의료 시설도 아마 더 발전되고 더 좋아지지 않겠냐. 남해안 관광벨트와 국도 77호선의 핵심 과제가 해결되면서 남해안의 관광과 물류, 산업을 연결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속속 갖춰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순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철도노조가 고속철도를 통합하고 전라선 수서행 KTX를 운행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순천시민행동과 전국철도노조는 오늘 순천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X와 SRT로 분리된 고속철도 운영체제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토부가 당장 운행이 가능한 KTX 대신 SRT 투입을 고집하는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설립자의 교비 횡령이 원인이 돼 폐교 위기로 내몰린 광양보건대가 최근 광양시에 긴급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광양시는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개교 27년째를 맞은 광양보건대. 대학 캠퍼스에서는 학생들의 모습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황량한 모습입니다. 이 학교는 설립자의 400억 원대에 이르는 교비 횡령 사실이 원인이 돼 교육부의 대학 구조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는가 하면 재정 지원 제한대학 최하 등급으로 평가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현재 광양보건대는 비리사학재단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설립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 등 다양한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간호학과가 간호교육 인증평가 미인증으로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없는 등 악재 속에서 신입생 충원율도 16%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학이 사실상 폐교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보건대는 급기야 최근 광양시에 8억 2천여만 원의 재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실습 기자재 구입 등 교육 여건 개선 사업과 학생 장학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다른 숨은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계 대학, 살아남기에 한계에 다다른 대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계 대학인데 한계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지자체와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 검토해서 회생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이제 숨은 뜻이거든요. 광양시는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재정 투입의 명분과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시비 투입만으로 학교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학생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하면서도 다른 부분은 불가하지만 장학금 문제는 정식적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절차 밟아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이사회도 장학금 이사회도 거치는 절차 밟아가지고 지원을 여지가 있다. 존립과 정상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광양보건대학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CJ 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사측의 부당 업무 지시로 인해 과로사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며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광전지부 CJ 여수지회는 오늘 여수시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측이 기사들에게 당일 배송을 강요하고 인원 충원을 하지 않은 탓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동조합 조합원의 물품을 가로채 배송 실적을 쌓지 못하게 하는 노조 탄압 행위도 이뤄지고 있다며 오는 28일까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 이후 처음으로 호남을 방문했습니다. 5.18이 자신의 시작이었다고 밝힌 원희룡 후보는 인재 등용과 경제 성장 등을 통해 그동안 소외됐던 호남과 동행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대선 예비후보 등록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방명록에 5.18이 정치인 원희룡의 시작이었다고 기록한 원 후보는 인권변호사 홍남순 선생의 묘지에 헌화하고 묵념했습니다. 위대하게 품었던 화해와 포용의 정신이 모든 국민들에게 역사 속에 응어리와 한을 풀 수 있는 따뜻함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와 5.18을 통하지 않고서는 길을 열어갈 수 없다고 밝힌 원 후보는 5.18을 헌법과 국민의힘 당원 수준의 합의된 역사 정신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군사독재 정권에서 자행된 역사를 철저히 반성하고 그 위에서 호남 발전과 호남과의 동행을 이어가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당내의 유력한 경쟁자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선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되면 검증과 준비가 끝난 자신이 윤석열 후보와 반비례해서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며 지지율 반등을 자신했습니다. 제가 준비돼 있고 제가 검증을 마친 후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입증을 시키고 그걸 전달해서 국민들의 수긍을 이끌어낼 때, 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때 저의 지지율은 당연히 윤석열 총장과 반비례해서. 원희룡 후보뿐만 아니라 윤석열, 홍준표 후보도 광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하는 등 국민의힘의 서진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호남의 두 자릿수 지지율을 교두보로 대통령 선거에서 승기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호남 구애를 위해 말한 약속이 헛구호로 그치거나 뒤통수 치는 지역 감정 자극하기식의 정치 행태를 또다시 보인다면 언제든지 호남인들의 차가운 질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여수상공회의소가 코로나19 위기와 심각한 취업난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석유화학 맞춤형 정규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합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오늘 GS칼텍스, 한영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대학의 정규 과목으로 석유화학 관련 강좌를 개설해 기업체 재직자가 직접 교육에 참여하는 형태의 산학 간 교육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지금까지 시행해온 특강 형식의 교육 과정이 아닌 정규 학점 과정을 만든 사례로 상공회의소는 대학과 기업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임금 체불액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광주 전남의 임금 체불액은 74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84억 원에 비해 27.2%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임금 체불액은 1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청은 추석 명절을 앞둔 다음 달 19일까지를 임금 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4대 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브라질 국가대표 출신인 보 다카하시를 새 외국인 투수로 영입했습니다. 보 다카하시의 연봉은 6만 달러이며 이적료는 10만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보 다카하시는 일본계 브라질 선수로 마이너리그 7년 동안 42승 41패에 4.18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고 150km 초반의 직구에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을 섞는 공격적인 투구가 장점으로 꼽히는 선수입니다. 시간의 수상을 편법으로 과다 수령한 교육공무원들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최근 감사를 벌여 출퇴근 시간을 시간의 근무로 산정한 교육공무원들을 적발했습니다.